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래된 영화 한 편을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942년에 만들어진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흑백 화면에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지금은 고전이 된 작품이죠. 그보다는 이 영화 속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걸 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서 인연유해라는 오래된 말이 우리 인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런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군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카사블랑카였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통행증만 있으면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었죠. 이 도시에 릭이라는 미국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가 연기한 인물이죠. 리게 카페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망명자, 밀매업자, 경찰, 독일군 장교까지 모두가 통행증을 구하려 애쓰고 서로를 경계하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릭은 참 묘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는 게 그의 원칙입니다. 손님들이 카페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어떤 거래를 하든 그는 그저 술잔을 닦으며 방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는 천천히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릭은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여자, 일자라는 이름의 여자를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릭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도 사람에 대한 믿음도 그저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카페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옵니다. 일자입니다. 릭은 얼어붙습니다. 그의 손이 멈춥니다. 술잔이 흔들립니다. 일자는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빅토르 라즐로라는 이름의 레지스탕스 지도자입니다. 나치에 쫓기는 몸이죠. 그들은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릭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릭은 그들을 봅니다. 특히 일자를. 그 순간 그의 과거가 되살아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화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1940년 독일군이 파리로 쳐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릭은 그때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릭은 일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겠어? 일자가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오늘만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파리를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독일군이 오기 전에 기차를 타고 떠나기로.
그런데 떠나는 날 기차역에 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릭은 빗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심부름꾼이 쪽지 하나를 전해줬습니다. 일자의 글씨였습니다. 릭, 이해해 주세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릭은 그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일자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영화는 나중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일자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빅토르 라즐로가 수용소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일자는 릭을 만나기 직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선택했습니다. 릭을 떠나고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을. 하지만 릭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그래서 그는 카사블랑카에 와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로. 그런데 이제 일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릭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페의 밤은 깊어갑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릭은 혼자 술을 마십니다. 피아노 연주자 샘에게 에즈타임 고즈바이를 연주하지 말라고 했던 곡, 그 곡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일자와 함께 들었던 노래죠. 그때 일자가 다시 카페로 내려옵니다. 남편 몰래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일자가 말합니다. 릭 설명할게요. 파리에서 왜 그랬는지. 릭은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지난 일은 상관없어. 당신 남편한테 필요한 통행증 나한텐 없어. 일자가 애원합니다. 제발 빅토르를 도와줘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그가 살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릭이 끊습니다. 나는 세상 구원에는 관심 없어. 일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당신은 변했어요. 파리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릭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건 당신이 만든 거야.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일자가 고백합니다. 파리에서의 진실을. 빅토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남편과 릭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빅토르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릭은 듣고 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일자가 다가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릭.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키스 직전까지. 하지만 릭이 물러섭니다. 가요. 당신 남편에게 돌아가요. 일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릭이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할게요. 일자는 카페를 떠납니다. 릭은 혼자 남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릭은 결정합니다. 그는 통행증을 일자와 빅토르에게 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자는 릭과 함께 떠나고 싶어 합니다. 빅토르를 두고라도. 공항에서 릭은 일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지 않을 거요.
당신 남편과 가야 해요. 일자가 저항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릭이 그녀의 말을 막습니다. 들어요, 일자. 나는 줄곧 생각했어요. 우리 셋 중에서 누구 문제인가 하고. 하지만 알겠더군요. 이건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세 사람의 사랑 따위는 그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릭이 계속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파리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항상 가지고 있을 거요.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릭이 빅토르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내를 잘 보살펴요.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인지 모를 거요. 빅토르와 일자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릭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릭의 친구 루노 경위가 옆에 다가옵니다. 릭, 당신은 낭만주의자였군. 릭이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걸어갑니다. 영화가 끝납니다. 2년 후에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단순히 헤어질 거니까 슬퍼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남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릭과 일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카사블랑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헤어짐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상처만 남긴 채. 두 번째는 서로를 이해한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채. 릭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파리가 있었잖아요. 그 말 속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순간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2년 후에는 이런 뜻이 아닐까요? 만남은 끝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만났을 때를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헤어질 때는 미련과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우리 인생에도 릭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야 할 때,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할 때, 내 마음보다 더 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릭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비행기가 떠나가는 걸 바라보던 그 표정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일자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2년 후에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우리 안에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리에서의 기억처럼,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그 순간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